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일 오후 1시쯤 됩니다. 여기는 제 서재이자 제 침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하던 생각 끝에 내린 일종의 어떤 결론들을 좀 몇 개 말씀드리고 우리 정치자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가릴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명한 진리 내지는 증명 없이 그냥 쓰는 가정을 공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명제나 공리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 한 8, 90%가 동의하는 정치 상식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명제나 공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백 개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고민과 토론 끝에 나름대로 이제 이게 정연된 정치 상식 내지는 정치 명제를 한 10여 개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맞게 정리한 건지 한번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석방 또는 사면은 그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보수 분열, 그 다음에 보수 중도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회심의 한 수이기에 보수 일각의 요구가 있든 없든 석방을 한다, 사면을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석방된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봉합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탄핵은 법리적, 절차적, 정치 도의적, 정치 전략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사법 절차가 아니라 이 정치 과정이라고 해도 이 치명적 결함을 가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은 중앙, 조선, 동아 등 보수 언론의 어떤 정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성, 유성민 등 비박계나 반박계 의원의 정략이 있었습니다. 그 정략은 이제 박근혜라고 하는 꼬리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보수 이미지를 쇄신을 하고, 그리고 반기문을 내세워서 재집권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른바 친박과 친박계를 갖다가 싸그리 다 스크랩 처리하는 그런 정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어떤 비겁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는 박근혜의 어떤 악덕이 있었는데, 그 악덕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나태했고, 그 다음에 아주 권력풀을 갖다 굉장히 협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불필요하게 배제적인 어떤 이 권력 운용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런 박근혜의 어떤 악덕하고도 결합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수 진영 전체의 온갖 추태, 비열, 무능의 결정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보수의 어떤 오래된 섭들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랫동안 즉 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보수의 어떤 일각 있죠. 그것이 박근혜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5.18 망언자 또는 전하 차명진 의원 같은 막말 아닌 막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쨌든 그런 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보수는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이렇게 잘라내거나 절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품격 있는 보수, 도덕적인 보수, 이 중도적 보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처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수는 오랫동안 배신이나 꼬리 자르기를 통해 가지고 연명해 왔고, 탄핵은 그것의 결정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문정권의 폭정과 실정, 그리고 바른정당의 실패로 인해서 탄핵의 정치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만약에 문정권이 잘했다 그러면은
이 탄핵이 그 문제가 많은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그것이 그렇게까지 비난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는 결과로서 이제 말하는 거니까 문정권의 폭정과 실정과 바른정당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탄핵의 정치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돌아보면은 문재인하고 박근혜 집권 순수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박근혜는 아마 성군으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바뀌면서 이제 탄핵이라는 창극이 연출되었죠. 그리고 탄핵엔 법리적 절차적 결함도 크고 무엇보다 탄핵에 따른 결과가 참혹하기에 탄핵에 앞장섰던 농객과 정치인의 위신은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탄핵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등 어쨌든 이 탄핵의 어떤 결함, 치명적 결함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것을 얘기하는 정치인이나 농객은 위신이 실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농객과 정치인의 권위가 이게 우뚝 선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깊이 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탄핵 지지 여론이 80% 내외였다 요 얘기인데 그건 대중이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 62명이 찬성했지. 게다가 헌재는 8대 0이었어요. 그 헌재는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 8대 1로 이렇게 그냥 탄핵을 이렇게 결정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럼 상식적으로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게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이지만은 대중은 직관, 느낌, 인상, 감정이 먼저고 이성과 법리는 사실 나중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지지율 80%가 탄핵의 정당성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번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은 그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징벌을 받고 있는 박근혜한테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대중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선택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박근혜의 악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수 언론하고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헌재가 그걸 갖다가 분명히 이렇게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분노한 어떤 보수나 중도 대중 대부분도 자신의 오판과 치부를 들추는 거 이거 아주 이제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그 골치 아픈 탄핵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는 선이고 탄핵 찬성은 악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또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 즉 사회주의 주사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대중은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 한마디로 말하면 민생고 아닙니까? 이게 그 민생고 불을 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이후 대부분의 개혁 아젠다, 예컨대 민주, 노동, 불평등 양극화 해소, 복지, 환경, 생태, 여성 성소수자, 이런 약자 보호, 시민, 이런 거의 대부분의 개혁 아젠다는 진보가 주도를 했고, 보수는 아주 방어적 정치공학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정권의 엄청난 폭정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힘당의 지지율과 보수 후보, 대표적으로 홍준표죠. 이분들의 지지율이 신통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깊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번째, 대중은 역사적 정통성을 엄밀히 따지지 않습니다. 탄핵 반대가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탄핵 반대하고 대중의 어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이게 이제 민생고 해결 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탁월하게 응답하는 정치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달라지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 탄핵 반대를 이렇게 주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중요한 어떤 정치적 자산, 민생교 해결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핵 반대가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될까? 박근혜가 석방하면 될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이나 친박신당의 어떤 현주소가 좀 말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번째는 탄핵이 이슈화 될수록 보수 이전 투구는 필연입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의 엄청난 허물을 덜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보수 진영 전체의 추태, 무능, 비겁의 총화거든요. 태극기 흔드는, 앞장서서 흔들었던, 대중은 책임이 없습니다만은, 추태를 부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조원진, 그 다음에 홍문종, 김진태 등 그 태극기 부대 앞에 섰던 정치인들의 어떤 그 추태나 무등 또는 비겁, 위선, 이 역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근혜의 악덕도 만만치 않고요. 어쨌거나 12번째, 어쨌거나 탄핵에 앞장섰거나 큰 책임이 있는 자는 무조건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탄핵의 부당성과 박근혜의 억울함을 부러짓는 사람들, 주로 이제 이게 광장 보수 또는 태극기 농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 중에서 목소리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정치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3번째, 이 보수 중도 유권자들은 진보 유권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덩샤오평이 얘기했던 흥모백묘론, 그러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은 뭐 된다, 이런 생각들이 상대적으로 깊게 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윤석열의 어떤 공공지지율의 뿌리죠. 윤석열은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윤석열이 이게 과연 이게 허물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위선과 거짓 위에 올라서 있긴 한데, 어쨌든 대중들은 공정과 법치의 상징으로서 윤석열을 바라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대중이 보는 어떤 쥐지, 그 쥐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수 중도 유권자들의 어떤 사표 방지 심리 내지는 실용주의적 선택은 이번 서울, 부산 재보선에서 보면은 유력 정당이야 당연히 어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은 당연히 나오는데, 이 군소 정당들은 대부분 어떤 진보 계열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보수 계열로서 이제 부산에선 자유민주당의 정규직 후보가 나왔는데, 굉장히 높은 인지도와 어떤 탁월한 인물에도 불구하고 1.1%를 갖다가 얻었죠.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 보수 대중하고 진보 대중의 어떤 좀 멘탈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문제인데, 저는 윤석열이 자신이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검사로서,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 복무를 했는데, 윤석열의 어떤 행위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법 집행이었다. 만약에 윤석열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고 그걸 대중이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윤석열은 별을 달 가능성이 많죠. 좀 지나치게 이제 엄격하고 가혹하게 이렇게 법 집행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대중이 볼 때는 큰 허물은 아닐 수 있고, 윤석열도 이제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근데 묵시적 청탁이라든지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등등등 이런 어떤 법리
그건 기본적으로 그 검사가 뭐 이렇게 그 기소는 그렇게 했는데 그 핵심은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허접한 법논리를 이렇게 구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윤석열의 허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중요한 그 증거를 아예 외면하거나 은폐를 했거나 중요한 어떤 정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나 또는 이 별건 수사, 먼지털기 수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박근혜 어떤 정권 인사들을 징벌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공정과 법치에 어긋나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의 어떤 지지도는 이게 그 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기문이나 고건이나 정몽준의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에 비해 가지고 윤석열은 용기나 강단이나 배포나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 사법시험 뭐 구수를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이 고생도 많이 했죠. 역경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거쳤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꽃길만 그런 반기문이나 고건이나 정몽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생명이 공정과 법치거든요. 즉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 집행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다. 이런 신뢰인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윤석열은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참 여러 사람한테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상당히 뭐, 제 주변에는 그걸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또 윤석열이 이렇게 통 크게 이렇게 사과, 사죄 또는 변명을 하면은 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